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 앤 워크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 개념 정리를 했었죠. 자,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막 복잡했던 그런 노트 필기를 보니까 뭐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던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짚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비슷한 문제 유형을 두 가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건데 그 보존되는 그 느낌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포인트에 있어도 이 포인트 맨 처음에는 얘가 이제 수직적인 h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가 제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mgh라는 그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도달하게 되면은 h 값이 제로가 되는 반대로 제로가 되면서 동시에 이 2분의 1 mv 제곱에 들어있는 이 v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생산이 되는 그 최대 운동 에너지 값과 제일 초기에서 있던 그 포텐셜 에너지 값이 같다. 그래서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왜 보존하느냐 봤더니 이제 요 포인트나 요 가운데 포인트나 요 4분의 3 지점의 요 포인트를 봐도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포인트를 저번에 봤었죠. 가운데 포인트를 봤을 때 요 가운데 지점을 보니까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이 되면서 이 반 정도의 그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의 손실이 있었는데 그 손실이 어디 갔냐 해서 보니까 여기 EK라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그 반만큼 생산이 됐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요만큼 반에다가 운동 에너지 반을 더했더니 역시 역학적 에너지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존이 된다라는 거였죠. 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문제 딱 봐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요 m이 40kg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까먹고 안 썼네요. 밑에도 이따가 제가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지금 기다랗게 있는 거 얘랑 둘 다 똑같은데 길이에요. 길 약간 그 레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란 게 바퀴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 40kg 짜리 박스를 이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눌러 놓은 상태인데 눌렀다가 탁 놓으면은 이 박스가 위로 총 하고 날아가 있죠. 총 날아가서 7m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저 A 지점에 탁 도달하는 그 순간이 되게끔 만들게 하는 그 탄성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탄성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맨 처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 용수철이 처음에 이 정도 길이었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그 누른 길이의 변화량이 있죠. 그 변화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뭐 사실 탄성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뭐 결국 똑같은 말이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 위치 에너지와 뭐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좋은데 뭐 사실 그래프로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했듯이 그래프로 접근하면 좀 더 쉽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다른 그래프니까 뭐 그냥 좀 더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방금 우리 했던 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딱 하나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빨간색으로 제가 EP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EK라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근데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식을 배웠었죠. 요거는 무조건 mgh였죠, 그렇죠? 수직적인 그 위치에 의한 그런 에너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mgh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 EK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non 스프링일 때 스프링이 아닐 때와 스프링일 때 2분의 1 kx 제곱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얘다 해서 5월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되냐? 자, mgh. 자, 위치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얘가 올라가는 순간, A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7m가 존재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그려봤을 때 항상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항상 존재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EK,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운동 에너지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눌렀을 때 그 길이의 변화량, 즉
이 x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x 값을 물어볼 때,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누른 상태면은,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누르고 있다는 상태면 이 x 값이 최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제일 긴 길이에서, 그러니까 원래 용수철의 길이에서 이제 누르면은 이 변화하는데, 그 x의 길이가 변화하는데, x라는 것은 항상 그 변화량이었잖아요. 그 변화량이 가장 크다는 것은 제일 많이 눌렀을 때 변화량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용수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값이 최대값이 이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처음에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팡 하고 놓는 순간 얘가 샥 풀려버리겠죠. 풀리면은 다시 이제 이 용수철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K, 즉 우리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했던 저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이 이제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 A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반면에 이게 수렴하면서 동시에 MGH라는 위치 에너지는 지금 0,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이제 0이잖아요. 0m에서 7m까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MGH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 이 라인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포인트는 항상 요 가운데든 여기든 항상 요 끝에 이게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만큼이라고 해보면 위치 에너지를 요만큼 갖고 있고 탄성 에너지를 요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여기 쏙 들어가면은 이 최대 이 거리가 똑같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저 라인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이 이 x 값을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결국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 탄성 운동 에너지가 최고 값이었고 제일 나중에 MGH가 최고 값이라니까 뭐 그냥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식은 결국에 2분의 1 KX 제곱은 MGH다 해서 이제 대입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처음에 2분의 1에 K는 여기 탄성 개수라고 해가지고 K가 크면 클수록 누르기가 힘들다고 했죠. 뭐 사실 그렇게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3000에 항상 중요한 건 유닛이 중요한 거죠. 유닛이 뉴턴 per 미터고 40kg이고 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닛까지도 그냥 뭐 여기서 뭐 변동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숫자만 갖다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X제곱은 자 M은 40kg이고 G는 당연히 9.81이죠. 그렇죠?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여기 맨 끝에 점, 최대 지점이 됐을 때 이 H 값은 뭘까요? 7m가 되겠죠? A 지점을 히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40 곱하기 9.81 곱하기 7 곱하기 나누기 3000을 전체 루트로 씌우니까 1.35m 그래서 1.4m가 정답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유형은 아주 비슷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꼬인 문제예요. 이거를 또 안 썼네. 여기는 M이 170kg이고 여기서는 탄성 계수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눌렀다가 역시 똑같이 눌렀다가 떼면은 B 지점을 당연히 히트하는데 A 지점에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눌렀다가 탁 떼면은 얘가 B 지점을 가기 전에 A 지점을 거쳤다가 B 지점에 가겠죠. 근데 A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에너지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역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 딱 그리면 돼요. 자, 그래프 그려가지고 위에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EP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 MGH였죠, 그렇죠? 그리고 EK를 파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거 알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용수철에 의한 지금 에너지가 발생한 거니까 2분의 1 KX 제곱. 그러니까 제가 스프링과 넌 스프링 나눴던 게 바로 이거예요. 스프링이 문제 있으면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 KX 제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어렵게 꼬이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역시 처음에 여기 용수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값이 최대값에서 나중에 0까지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동시에 MGH가 그렇죠?
이렇게 mgh가 0지점, 그러니까 처음에 0m였으니까 0에서 최대값인 7m, 여기가 6m 더하기 1m는 최대 높이의 7m가 될 때까지 이렇게 mgh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죠. 역시 이번에도 역시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는 7m에 도달했을 때 이 x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a라는 것은 6m래, 6m. 6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6m라는 것은 한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6m라는 것은 지금 mgh를 보면은 mg의 값은 일정한데 h 값이 계속 변하잖아요. h 값이 0이었다가 뭐 6m였다가 7m였다가 되니까 이 지금 mgh의 그래프는 h 값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맨 꼭대기를 이제 h를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처음에 h0 값, 그러니까 처음 h0 값, h0 값이라고 할게요. 이 전체 이 높이를, 전체 높이를 이제 7m라고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h라고 표현을 하고 h1이라 할게요. 6m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점, 이 a 지점에 도달하는 그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그 h 값을 이제 6m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A 지점에 됐을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mgh라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요만큼을 가지고 있고, 그쵸? 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탄성에 의한 에너지는 요만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위에 쏙 들어가면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 전체 값을 우리가 알죠. 이 전체,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자, 처음에 우리가 말했듯이 mgh를 지금 요만큼 갖고 있는 거니까 식을 써보면 mg의 h인데, 자,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고요? 요만큼 갖고 있댔죠. 여기에 해당하는 h 값이 h1이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더하기 뭘 더해야 되죠? 요만큼이 지금 여기 용수철에 의해서 발생한 그 탄성 에너지니까 2분의 1 kx 제곱을 쓰는 겁니다. 자, 2분의 1 kx 제곱 왜 쓰냐? 제가 이거 문제를 설명 안 했었나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탄성 에너지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자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k라는 탄성 계수의 값을 주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풀 수도 있죠. 요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되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포인트에 있을 때를 지금 보는 거니까 mgh는 h1에 해당하는 6m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요만큼의 탄성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요게 지금 2분의 1 kx 제곱이다. 우리는 x도 모르고 k도 모르는데 어차피 이 전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 해서 얘랑 더해지면 여기 딱 들어오니까 전체 값이 된다 했죠. 전체값 뭐라 쓸까요? 전체값 2분의 1 kx 제곱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요거 지금 다 값을 모르니까 mgh로 가는 거예요. 자, mg의 h인데 이 최고값의 mgh에 해당하는 이 h 값은 h0, 전체 높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h의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쉽죠?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네모 이렇게 놔두고 mgh 빼기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mg의 h1이 되니까 쉽게 mg로 묶어보면은 h0 마이너스 h1이 된다. 그럼 이제 m은 대입하면 되죠. m은 170kg에다가 9.81에다가 h0가 우리 7m에다가 빼기 h1이 6m였다. 6. 그러면은 170 곱하기 9.81 하니까 1667.7 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는 이제 줄이라고 표현해요. 저번에 우리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 곱하기 미터 이렇게 했었죠. 그걸 이제 줄이라고 표현해요. 줄.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여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정답은 1700줄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한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없으면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 관한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여기서 배웠던 이 개념과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